다날, 이 결제회사 주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오늘 그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제 회사가 상한가를 쳤다. 이게 그냥 단순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뭔가 진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지금 단아를 다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 국내 1위 모바일 결제망에다가 심지어 진짜로 가상자산 결제를 해본 경험까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바로 그 희소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인지, 다날이 어떤 회사고 그들만의 비밀병기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와 리스크까지 짚어본 다음에 핵심 결론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의 주가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이날이었죠. 2026년 1월 23일, 다날 주가가 그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한 건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시작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시장을 뒤흔든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이랑 금융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자, 그리고 진권형 토큰, 그러니까 STO 관련 법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투기 아니냐 했던 디지털 자산을 이제는 어엿한 금융 인프라로 보겠다는 엄청난 정책 방향의 전환 신호였던 거죠. 아,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잠깐 짚고 갈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트코인 같은 거랑은 다르게 달러나 원화처럼 실제 돈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안정적이라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1단계,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거 그냥 투기 아니야? 이렇게 봤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아니다, 이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보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시장은 바로 이 변화의 가능성에 베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중심에 선 다날, 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다날이라는 플레이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날 하면 딱 떠올려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다날의 든든한 기반이자 현금 창출원이죠. 사업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70%를 차지하는 이 휴대폰 결제 사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뭘 하냐? 바로 저기 10%짜리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안정적인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동시에 잡는 아주 영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결제 시장 1위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겠죠. 다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병기가 뭔지, 왜 시장이 수많은 결제 회사 중에 하필 다날을 콕 집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경험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우리도 가상자산 결제 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할 때 다날은요? 페이코인으로 실제로 그걸 상용화까지 해봤다는 거죠. 이 해봤다는 경험,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다날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다른 결제사들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는 현관문 같은 존재죠. 그리고 NHN KCP 같은 회사는 뒤에서 묵묵히 돈 계산을 하는 엔진실이고요. 그럼 다날은 뭐냐? 바로 하이브리드 파일럿입니다. 고객도 만나보고 엔진도 돌려보고 심지어 이걸로 실제 비행까지 해본 유일한 조종사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따르죠. 지금부터는 그 양면을 한번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 즉 불케이스를 보면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시장 1위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는 거. 둘째,
아무도 없는 디지털 자산 결제 경험을 선점했다는 거. 그리고 셋째, 정책 뉴스 하나에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 즉 베어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위험도 크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진 규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 현상에서 찾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빅 아이디어는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표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만약 관련 법안이 구체화되기만 한다면 다날이 독보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전략은 앞으로 나올 정책 뉴스를 계속해서 예의조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날은 정책이라는 출발 신호 총성이 울리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결제 회사다. 결국 핵심은 준비된 선수라는 겁니다. 신호탄만 터지면 누구보다 빨리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코인 테마주가 올랐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탄탄한 기존 결제 인프라를 가진 회사가 남들은 없는 검증된 디지털 자산 경험이라는 희귀한 카드를 손에 쥐었을 때 시장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결국 정책이라는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는 날,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그 문을 통과해서 달려나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